2월 8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너무 많은 눈이 내려다 보니까 경마장 주로에 계속적으로 소금을 뿌려가면서 트랙터를 돌리면서 얼지 않게 했습니다. 잠시라도 이걸 줄을 잠깐 놔둬버리면 바로 얼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트랙터가 돌아다녔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오전 9시에 주로가 나왔는데 정상적인 8% 양호 주로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얼어 있기 때문에 약간 8%가 나오지, 만약에 여기서 기온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녹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다습주로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로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좀 더 분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박성에 반성을 하고 준비를 한 경마일이기 때문에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지금 경마장에 지금 많은 마필들이 지금 이제 1월 달에 지금 3주 경마이다 보니 2월 달에 3주 경마이다 보니까 지금 말들이 이제 엄청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마필들은 3월 달에 지금 5주 경마이기 때문에 그때 밀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체크했기 때문에 박성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잭축 로그인, 5번마 빈체로큐,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4번마 잭축 로그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말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구나. 역시 장초에서 타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구나. 주행검사 때부터 꾸준히 만들어 나온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조교 때 모습이 한 8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조교 때 모습이 한 90%, 95%까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5번마 빈체루큐 같은 경우는 조재료 기수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가지 못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약간의 결정력이 문제가 되었던 마필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조재료 기수로 이제 기수가 교체됐는데, 죄송합니다. 최근 두 번의 빅토아르 기수와 이용호 기수가 기승했는데, 두 번 다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른 흐르다 보니까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재료 기수가 탔는데, 선행형 마필들이 없습니다. 딱히 앞선에 가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5번마 벤체로키가 선행으로 전개를 하면서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인기 2등의 마필인데 저는 9번마 살바도르를 보고 들어갈게요. 일단 최근 두 번의 경주의 주행검사 때 모습하고 직전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취입으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주로가 상당히 무거웠잖아요. 무거운 주로에서 취입력을 발휘했다는 거는 그 다음 경주는 분명히 스타트 능력이 보강된다고 판단돼요. 무거운 주로에도 저 정도 취입이면은 이번에는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따라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번마 빈체로큐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따라갈 수 있는 5번마 살바도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데뷔 전에 치르는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들은 그 마필은 센 마필이에요. 문세영 기수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데뷔 전에 신의 마필들, 6등급의 마필들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모래를 맞춰보고 그 다음에 때리는 기수잖아요. 근데 9번 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아보고 무빙을 뗐을 때 중속에서 힘이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에요. 이번에 다른 말이 없어요. 5번마 벤체로큐 가고 안쪽에 2번마 마스터 카이콘 가고 그 다음에 9번마 살바도르가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저는 9번마 살바도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안마인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삼정레이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장초열 기수가 중속에서 무빙식으로 전개를 했고, 직전 경주도 두 마리 밖으로 세 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무빙을 떴어요. 근데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거를 장초열 기수가 알고 있어요. 5번마 삼정레이디가 이번에도 역시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인데 안쪽에 의외로 좀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피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외곽의 11번마 특급 파티 역시 조재료 기수의 11번 게이트입니다. 지난번에 안쪽 3번 게이트에서 손쉽게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지만 이번에 외곽에서 무빙을 떴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전개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재료 기수는 특히 서울 경마장에서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제대로 타지 못하는 기수예요. 조금 약간 결정력이 약간 떨어져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은 아예 그냥 밀어서 죽더라도 선행을 갈 것이냐, 아예 따라가는 절개를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외곽 11번 게이트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렇다면 안쪽에 1번마 겨울 장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문세영 기수가 조금 인기 마필들보다 약간의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을 타는데 겨울 장미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밀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 됩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이 레이스에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3번 레이스 로즈인데 이 마필도 13초 4? 이것도 주로 빠르기 엄청나게 가벼운 주로에서 스타트해서 13초 2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렇다면 1번마 겨울 장비는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강하게 밀어버리면 또 선행을 갑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을 때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기수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뭐 김태희, 이혁, 임다빈, 장추열, 빅투아르, 푸르캄, 조제로 이런 기수들일 뿐이 없습니다. 빠른 말이 없어요. 1번만 겨울 장미가 선행으로 전기를 하면서 한 바퀴 잡아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이제 주중부터 분석을 했고 조교도 지난번에 조교까지 다 체크를 하고 공략하는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로봇기 드래곤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입니다. 1200m에서는 11번 기타 아예 늦었던 마필인데 12월 29일날 보시면 알겠지만 강하게 밀었을 때 중위권까지 바로 따라 붙었던 마필입니다. 중속에서 힘도 어느 때보다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 편성 자체도 잘 만났고 지난번에 조교 때 모습이 70%의 모습이라면 이번에는 90%까지 끌어올렸던 마필입니다. 여기에 부담량 1kg가 올라갔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여기에 1700m 안쪽 3번 게이트는 너무도 덥고 자르죠. 제가 봐서는 여기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도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김용문 스타일상 이런 마필들 후미권에서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3번마 로봇기 드래곤 이 마필을 보겠고요. 후착번호는 8번마 그랜드 플라잉이 되겠습니다. 그랜드 플라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강하게 밀어가지고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다가 마지막에 아쉽게 이 코차, 목차, 2분의 1마 신차, 착차가 1등부터 5등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착차가 별로 없었어요. 이번 경주는 지난번에 이렇게 초반에 약간 무리한 전개 속에서 약간의 마지막에 끝걸음이 부족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뭐 안쪽에 1번 이런 마필들 보내놓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도 박태종 기수가 힘 한 배만 하면 충분히 레이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30kg대 마필입니다. 체구가 상당히 큰 마필이고 지금 4세 마필인데 아직 3번뿐이 뛰지 않았어요.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힘이 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면은 컨디션 조절하는 그런 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충분히 레이스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선행, 선의 외곽, 차분한 레이스 운영할 수 있는 8번마 그랜드 플라잉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첫 번째 제가 추천 경주로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캠퍼스 앵고 기본기는 일단 있는 마필로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최근 3등, 2등, 1등 3등, 2등, 1등 이렇게 했어요. 성적이 쫙 나오고 있는데 12월 8일날 지난번에 12월 7일날 뛰고 나서 바로 12월 8일날 고세 수술을 했습니다. 말이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성장세로 계속 타고 있는 마필인데 왜 고세 수술을 했을까? 여기 약간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마필 캔버스 앵고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자 있으면 안 뛰는 마필입니다. 옆에 말이 붙어야지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옆에 말이 없으면 말이 안 뛰어요. 열이 붙어야지 다 뛰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보다는 한 마리 보내주고 그 옆에 아니면 한 마리 보내주고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4코너를 돌면서 끝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역전하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이고요. 9번 마 연이어로 이 마필도 뭐 제일 처음에는 뭐 김하연 기수가 이 마필을 계속적으로 샀었던 마필이죠. 근데 성적이 안 나오자 이제 문세영 기수로 바로 교체된 마필인데, 연이어로는 제가 봐서는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게 압도적인 이름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가 1경주, 2경주, 3경주 다 이제 인기마입니다. 근데 연이어로 같은 경우는 모리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모리를 계속적으로 좀 피하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레이스에서 이렇게 레이스를 모리를 피해야 되는데 안쪽에 2번, 5번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약간 고민입니다. 문세영 기수 스타일상 또다시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여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얼마만큼 레이스를 운영할 것인가, 이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노리는 마필들 중에는 제가 한번 할게요. 일단 2번 마 로열 플러스, 일단 요거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일단 김하연 기수가 지금 탔었던 마필인데, 지난번 로열 플러스의 김하연 기수의 스타일을 보면은 선행을 갈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뺏겨버렸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용구 조교사가 이번에 이거를 이제 이혁 기수로 기수가 교체해야 되는데, 김하영 기수한테 상당히 뭐 기회를 좀 많이 줬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약간의 결정력? 근데 이번에 너무 변동 자체를 잘 만나 있는 상태고, 6번 바 글로벌 서브도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 가능성을 직전 경기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선행 스타일의 마필이었는데, 지난번에 약간 몰에 대한 민감한 부분 약간 피했어요. 약간 스타트에 주춤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약간 실패했던 부분인데 괜찮았던 마필이고, 3번 마 캔버스 앵고는 일단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뭐 일단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조교사가 거세 수술을 했다고 판단되고요. 7번 마 레몬 K 스타트와 중속이 상당히 좋아졌던 마필입니다. 워낙에 이제 몰에 대한 민감한 부분 때문에 장구의 변화, 재갈을 잘 물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장구에 약간 변화를 주면서 성적이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장구를 변화하기 전에는 그렇게 집중력이 약간 떨어졌던 마필인데 이번에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네 마필을 보고 이번 4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강나루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뭐 여기에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지난번에 스타트에 약간 꾸벅하고 나왔는데도 중속에서 잘 따라붙고 마지막에 인기 2두 뭐 최저 배당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타트에 약간 꾸벅했으면은 말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기수가 김정준이가 좀 엄청나게 밀어서 뭐 앞전에 붙으려고 노력했는데 워낙에 차분하게 타더라고요. 그만큼 강나루라에 대한 말을 대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손학의 그 느낌이 왔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7번만 일단 인정하고요. 안쪽에 있는 마필 두 마필을 좀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3번마 정성바이스와 4번마 쌍홍루가 되겠습니다. 3번마 정성바이스는 서인석 조교사가 이상교 기수를 태우는 게 제 생각에,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은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정성바이스도 성적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4,600만원짜리 경매가의 마필이거든요. 분명히 성적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량 기수인 이상교 기수를 기승하면서 마이너스 2.5kg 감량 2점으로 이번에 출전하고 있는 겁니다. 선행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른 말이 이 레이스에서 별로 없어요. 충분하게 레이스 운영상 이상교 기수가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할 수 있는 기수이고, 이상교 기수의 말타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고집이 있는 기수입니다. 고집이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기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꼭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도 자기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앞에 가는 걸 상당히 좋아요. 4번마 쌍홍루, 계속적으로 이 마필은 이제 취입형의 스타일로 생각했었는데 지난번에 느닷없이 이 쌍홍루를 가지고 2마리 밖으로 3마리 밖으로 무빙식으로 승부를 봤던 마필입니다. 외곽 주로가 전혀 통하지 않는 주로였어요. 근데 그거를 무빙을 뜨더라고요. 야, 저거 이철경이는 계속적으로 취입형의 스타일의 마필들을 잘 타고 사코로 참고 있다가 안쪽으로 취입하는 걸 상당히 잘하는 기수였는데
이번 4번만 쌍용루를 가지고 무빙을 땄다니까요. 취입 스타일의 마필 가지고. 제가 봐서는 전개 자체가 안 풀렸다는 거죠. 안 풀었다는 거죠. 외곽주로가 무거운데 안쪽으로 가도 되는데 참고 있다가 타도 되는데 그게 안 되고요. 여기 이제 조상범 기수가 이번에 탑니다. 조상범 기수는 그래도 안쪽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예요. 그렇다면 안쪽으로 참고 있다가 한 발에 쓸 수 있는 마필로 판단돼요. 최봉주 조교사도 기수 시절에 취입형의 스타일의 기수들을 잘 탔던 기수인 만큼 4번만 쌍용로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거의 다 되는 마필이에요. 1번만 학상마초는 57의 부담량인데 최근 제가 봐서는 거리가 문제였다고 판단돼요. 이번에 적정거리 1400m로 내려왔는데 지난주에 윤태혁 트랙라이더가 연일 강한 조교를 시행해 놓고 이번 주에는 일단 강도를 약간 낮췄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 만들어 놨지 않았냐 생각되고 여기에 1400m 1번 게이트 꽃자리 나왔다 판단되고요. 3번만 알사이먼도 지난번에 선의 외곽에 상대들이 상당히 강했던 편성이죠. 혼합 4등급 안말 경주 편성이었는데 의외로 강한 상대들과 뛰어면서도 의외로 잘 뛰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모리를 피해야 되는 마필이고 5번마 골드시대 일단 57의 부담량이지만은 계속적으로 강한 상대들과 뛰었고 57의 부담량도 다 뛰어봤던 마필이에요. 이번에 57.5인데 다른 말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5가 선행을 장악할 수도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5번마 골드시대는 좀 더 이제 편안하게 레이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직전 경주 인기 2위로 팔리면서 1600m에서 선행을 실패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리고 가지 못하더라도 8번마 어메이징스타 이런 마필도 보내놓고 선의 외곽에 따라붙어도 되고요. 부담량이 좀 더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8번마 어메이징 스타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앞말이지만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의외로 강단이 있더라고요. 선행도 가능하고 선의 외곽도 가능한데 여기 5번마 골드시대가 선행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8번마 어메이징 스타가 선의 외곽에서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가 가능해요. 최근 조재료 기수, 장추열 기수 다 앞선에 붙었지만 예전에 이혁 기수가 타고 선의 외곽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입상이 7마신 여유롭게 입상한 것도 제가 봐서는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돼요. 선행을 갔던 게 주요하였지만 기본기는 워낙에 탄탄한 마필이다. 8번마 어메이징 스타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까다로운 경주 편성이에요. 쉬운 경주 편성이 아니에요. 이런 레이스는 현장에서 한 번 더 마필을 체크하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한우리 이번에 3연타 입상이 성공하고 있고 이번에 4연타 입상이 도전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장추열 기수인 54km인데 해볼만 상대라고 판단돼요. 워낙에 편성 자체는 보시면 알겠지만 별거 없어요. 제가 보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만 라운드 찰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마필을 놓고 이제 제가 추천 경주로 가져갔었던 경주 편성인데 이게 지금 세 번째 점핑 출전하고 나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상교 기수 태워놓고 이제 정상적인 혼합 4등급 경주에 출전하는데 최근 세 번의 경주 다 점핑 출전했던 경주 편성이에요. 근데 약간의 말이 이 라운더 찰리가 농땡이 기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10번 게이트에서 스타트에서 약간 주춤하니까 아예 잡고서 나오더라고요. 아예 의지가 없어요. 초반부터 4코너까지 도는데 아예 의지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와, 분명히 그때도 빠른 말들도 없었는데 앞에 좀 붙으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왜 그럴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상규 기수가 타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앞에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5번만 한우리를 빼놓고는 빠른 말들이 없어요. 다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상규 고집이 있는 기수잖아요. 부담량이 55입니다. 분명히 지난번보다 부담량 올라갔지만 상대들이 약해졌어요. 그만큼 최근 3번의 경주에서
흐름도 엄청나게 빨랐고 따라가지도 못했고 레이스 흐름도 전개를 하지 못했고 기수들도 의지가 없었어요. 박종곤 조교사도 알 거예요. 이제는 박종곤 조교사님도 최근 3번의 경주에서 워낙에 빠른 흐름이고 아무리 감량을 받더라도 말이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상규 기수의 1번 게이트 너무 좋은 경기죠. 너무 편하게 레이스 운영할 수 있고 약간 몰입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5번 한오리의 이 장충혁 기수는 레이스 운영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펜스 쪽에 붙여놓고 타는 기수가 아니에요. 약간 떨어져서 펜스에서 약간 떨어져서 한 마리 정도 약간 떨어져서 타는 기수이거든요. 그러면 1번마 라운드 찰리가 그 뒤에 바짝 따라 붙어서 레이스 운영만 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구채강, 10번마 히어로삭스 둘 다 57의 부담 증량을 짊어지고 탑니다. 너무 높은 부담량이죠. 57이라는 거는 조금 무리예요. 6번마 구채강 같은 경우는 최근 잘 띄워주었죠. 추입 스타일로 안쪽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고 10번마 히어로삭스는 외곽에서 이제 무빙식으로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워낙에 이철 경기사하고 호흡이 잘 맞아떨어졌죠. 지난번에 6번하고 10번하고 같이 뛰는 레이스였는데 이번에도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걸리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9번마 티나케이가 되겠습니다. 송재철이에서 마이야 기수로 기수가 교체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티나케이한테는 장점입니다. 마이야 기수는 서울 경마장에서 스타트를 가장 잘 받는 기수죠. 예전에 안토니오 기수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어깨 채찍을 엄청나게 때려가면서 스타트를 받잖아요. 근데 마이야 기수는 별다른 채찍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앞에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보다는 마이야 기수가 훨씬 더 스타트 잘 받은 기수예요. 여기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아름다운 사이가 선행을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름다운 사이도 온사이드에게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9번마 티나케이가 여기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죠. 앞말이기 때문에 약간 힘이 컨트롤을 좀 잘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송재철 기수가 최근 타는 모습을 보면은 제대로 타지 못했다. 농땡이 기질을 잡지 못했다. 좀 더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조금 더 앞선에 붙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9번마 티나케이 이번 경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주하고 10경주를 연타로 제가 추천 경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7번마 엘도라도 농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죠. 근데 약간 얘도 이 조교 때 이럴 때는 콧등굴레를 하고 나옵니다. 콧등굴레 양털 코굴레라 그러죠. 이 마필을 하는데 이건 이제 고기가 높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요거가 있으면은 이제 시야가 앞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야지 이렇게 시야가 확보돼서 뛰는 마필들입니다. 이게 이제 말도 이렇게 씌워놓으면은 이거 이제 이렇게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 해요. 조교 때는 이걸 신청을 하고 합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엘도라도 농부는 콧등굴레가 없어요. 신청을 하지 않고 뜁니다. 그만큼 이제 정호욱 조교사가 마필 자체를 일단 만들었다고 판단되고요. 11번마 이클립스 더킹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지만 1700m 11번 끝번에서 출전합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 4번의 경주까지 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습니다. 5번의 경주에서 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마필들은 정말 중간중간에서 힘 한비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약간의 무리한 전개를 하거나 이래버리면 말이 좀 무너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11번에서 문세영 기사가 그냥 빨리 판단을 할 겁니다. 여기서 그냥 아예 밀어서 이제 죽던 사람들 선행을 가든가 아니면 아예 따라가는 선입전개를 할 것인가 요거를 약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안쪽에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이클립스 더킹이 1700m의 11번 게이트 제가 봐서는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7번과 11번 납건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뭐 11번을 좀 더 약하게 보고 들어갈 거예요. 7번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을 좀 더 세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도 부담이 올라갔어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습을 보면 야 저건 아닌데 저렇게 타면은 말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기술을 교체도 하였고 이번에 조교의 모습도 상당히 좋습니다.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 1위의 마필을 때려잡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힘이 있는 마필들은 거리가 늘어난 거리가 유리해요. 스피드에 있는 마필들은 단거리가 유리하지만 힘 있는 마필들은 장거리 경주가 더 유리한 만큼 그 마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로 들어갑니다. 1번바 스마트 클리어. 문세영 기수가 한 번은 선행, 한 번은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워낙에 문세영 기수하고 호흡이 너무나 잘 맞는 마필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전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10번바 장비대우는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기를 해야 되는 마필이죠.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 마필도 부담량이 4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철 기수가 호흡을 맞춘 건 아니죠. 근데 예전에 맞춰본 경험이 있어요. 작년 12월 달인가 맞춰본 경험이 있는데 이 마필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10번을 타지 않고 1번을 탄다는 거는 1번이 훨씬 더 자기에게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또 기수들이 이렇게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들 살 때 더 좋아요. 근데 이 마필 두 마필 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부담량이 1번마 스마트 클리어는 3.5kg가 늘어났고 10번마 장비 대우는 4kg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번 경주 복병권에 있는 마필 딱 선의권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경주 아닙니다. 이번 경주는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흐름에 맞춰서만 생각하면 되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10경주 한번 연타로 9경주 10경주 연타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바 거센 반격. 문세영 기수가 최근 뭐 엄청나게 잘 타줬던 마필이죠. 계속적으로 뭐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 영웅부활은 지난번에 27주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뭐 적응하는 발걸음 요 정도만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이번에 장철 기수가 타면서 부담량 56.5kg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뭐 56.5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뛰어봤기 때문에 큰 무리는 되지 않겠지만은 5번과 8번 장철 문세영 10경주처럼 장철 문세영 이렇게 손잡고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2번마 라운더 메인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이 마필은 국내에서 3등급 경주에서 뛰었잖아요. 레이팅 제수가 65점인데 이번에 이제 점핑 출전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봐서는 김성현 기수가 이거는 따라가는 전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선에서 이게 말이 가니까 김성현 기수가 너무 흥분을 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마지막에 무너졌죠. 따라가는 전개에서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예전에 뭐 거센 반격을 3마신 졌던 마필인데 그때의 추임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번에 52예요. 거센 반격은 그때의 53.5였고요. 2.5kg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라운드면 이번에 그래서 지난번에 김성경 기수가 아닌 김정준 기수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점핑 출전한 대신 마이너스 3kg 감량 2점이 있어요. 편성도 너무나 잘 만났고요. 그러면 이번엔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뭐 라운드맨 이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보도블록 이렇게 질비 밟으실 때 조심조심히 밟으셔야 되고요. 보폭도 약간 줄여서 걸어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꼭 장갑 끼시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한 번 더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찾아뵙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